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 나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처절한 생존 게임을 통해 드러나는 자본주의의 잔혹성,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둥글게 둥글게 같은 중독성 있는 음악들,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력, 다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독특한 세트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의 감동이나 배우의 연기력 못지않게 오징어 게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건 바로 동화 같은 세트장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이토록 예쁘고 순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게임들이 더욱 괴리감을 만들어내며 이 드라마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데요. 이쯤에서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 미술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시즌2가 공개된 지 2주가 훌쩍 넘어가는 시점에 시즌3를 오매불만 기다리며 정주행을 반복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오징어 게임2 속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그 뒤에 감춰진 비하인드의 충격을 금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장면들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리즈는 기존의 데스게임의 플롯을 따르고 있지만 확연히 궤를 달리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 한국인들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골목길 등 곳곳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녹아들어 외국인들에게 신선함을 안긴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세트의 힘, 미술감독의 힘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1편부터 이번 2편에 이르기까지 세트 미술을 담당한 인물은 바로 최경선 미술감독이었는데요. 대학에서 무대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2010년 김종관 감독의 조금만 더 가까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미술감독의 길에 들어섰죠. 이후 도가니, 화익, 괴물을 삼킨 아이, 수상한 그녀, 스물, 엑시트 등의 미술을 맡으며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데요. 그런 그녀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잔혹한 데스게임과 더욱 대비를 이루는 그녀의 화려하고 동화적인 세트는 외국 시청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기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오징어 게임을 잘 뜯어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깨알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심벌을 영희의 머리띠라던가 철문 위 등등 세트장 곳곳에 녹여낸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한신도 놓치지 않고 디테일을 입힌 것에 외국인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특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긴 깐부편 구슬치기 장면에선 세트에 엄청 공을 들였다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데 연립주택과 골목길 등 마치 연극 무대처럼 보이는 단면적인 세트장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경선 감독은 살아남는 쪽에 산식물을 배치하고 목숨을 잃는 쪽에 죽은 식물을 배치하는 등 깨알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집어넣어 외국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죠. 그녀의 남다른 디테일에 충격받은 외신 기사들의 극찬도 쏟아졌는데요. 미국 매체 인트저널은 최경선 미술감독은 한국 콘텐츠에서 시도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 언어를 개발했다며 공간 디자인을 극찬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또 다른 매체 역시 게임의 배경이 되는 초현실적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관객들에겐 향수를, 해외 시청자들에겐 신선함을 제공했다고 평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경선 미술감독은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미술감독조합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까지 했는데요. 이 상은 영화와 TV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등에서 아름답고 예술적인 배경과 미장센 디자인을 연출한 미술감독, 세트 디자이너에게 주는 상인데 최경선 미술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당당히 거머쥐며 그녀의 이름 세 글자를 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죠. 그럼에도 한이 다 안 풀렸던 걸까요? 1편이 전 세계에 공개되고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오징어 게임 온에서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다양한 시안들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아이디어와 시안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깝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황동혁 감독은 2편 제작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이디어는 영영 묻히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오징어 게임이 시즌2로 다시 돌아오며 그녀는 못다 푼 한을 맘껏 풀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번 오징어 게임2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7, 80년대 운동회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 운동회는 학교의 제일 큰 축제였는데 이걸 어떻게 세트에 녹여낼지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이후 생각해낸 게 바로 학교 특유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였다고 하죠. 그렇게 복도에 걸린 게시판부터 시간표 감시자들이 앉는 책상과 의자까지 전부 그 시절 학교에서 볼 수 있던 진짜 물건들을 하나하나 참고해 이번 세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런 섬세한 작업 덕분에 세트장의 리얼리티가 더 살아났고 오징어 게임2를 더욱 몰입해볼 수 있는 비주얼을 구현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근대오종 경기에서 무지개로 둘러놓은 동그라미에도 미술 감독의 나름의 디테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녀가 넷플릭스와 진행한 비하인드 인터뷰에 따르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색깔들을 떠올려 이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현실이 지치고 힘들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대에 죽음으로 가서 조금은 더 평온하고 아픔 없는 곳에서 지내라고 하는 배려의 의미로 무지개를 깔았다고 하죠. 나고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관도 선물처럼 포장해서 만들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배려의 의미가 깃들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인터뷰를 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디테일 변태 아니냐며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해외 시청자들은 시즌2에서도 아름다운 세트장 속의 잔혹함이 더 기괴하게 비춰졌다. 알록달록한 계단도 그렇고 둥글게 게임 세트장도 그렇고 시그니처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다. 이번에도 독특한 세트장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풍부했다. 오징어 게임 세트장 한 번만 가보고 싶다 같은 세트장에 대한 극찬 섞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작품이 글로벌 흥행을 하면서 예전까진 뒤편에 물러나 있던 한국의 미술 감독들까지 해외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한편 외국인들이 감탄에 마지 않는 한국의 미술 감독하면 유성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괴물, 마더 등 독보적인 미장센으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끈 그녀는 여태껏 작품들에서 패턴을 활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왔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영화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주역들 중 한 명이자 성별을 뛰어넘어 세계를 무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감독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런 그녀의 집요한 디테일은 최근작 헤어질 결심에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는 드라마 작은 아씨들과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 RM의 뮤직비디오 컴백 투 미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 중입니다. 그런 그녀도 영화 아가씨로 칸영화제 최고기술상인 벌칸상을 수상하며 해외에 인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벌칸상은 1951년부터 칸영화제에서 테크니컬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팀에게 주는 상입니다. 장리크 고다르의 영화를 찍은 전설의 촬영감독 라울 쿠타르부터 잉그마르 베르이만의 촬영감독 스벤 닉비스트 등 대부분 비주얼적 성취를 이룬 촬영감독들이 이 상을 받았죠. 게다가 2003년 이후 주로 촬영팀 전체가 이 상을 수상하고 미술감독이 단독으로 받은 적은 없었는데 류성희 미술감독이 몇 년 전 이 상을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예시들이 설명해주고 있듯 지금 할리우드는 점점 더 많은 재능 있는 한국 스태프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원카 촬영감독을 맡아 동화 같은 세트장과 배우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잡아낸 정정훈 촬영감독도 그렇고 글로벌 데이트를 기록한 파친코 속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한복들도 한국의 의상감독인 최경화 감독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들이죠. 무엇보다 이런 움직임은 분명 과거와 비교했을 때 놀라운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쌓은 한국의 영화 감독들만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죠. 기생충 이후 한국 영화가 변방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감독들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감독, 의상감독, 촬영감독 등 많은 인재들이 해외에서 재조명되고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올라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